네, 안녕하세요. 3월 21일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지뢰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.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놓고 지뢰를 터뜨리고 있죠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HLB.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? 네,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대단히 단순한 내용입니다.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에 일정이 정해져 있었어요. 3월 여기 뉴스 기사에도 현지 시간으로 20일, 한국 시간으로 21일 FDA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있었죠. 특히 이렇게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홀짝 매매죠. 홀수 아니면 짝수. 오케이, 되거나 안 되거나. 이런 거는 주식을 오래 하시려면 하면 안 돼요. 근데 HLB 같은 경우에 이미 21일 날 나온다는 게 있었잖아요. 그 일정대로 어제 새벽에 일단 결과가 나왔고, 오늘 장전에 이제 공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러면서 오늘 점 하한가로 시작했죠. 장중에 뭐 하한가를 풀긴 했지만, 이래서 이렇게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좀 뉴스를 꼼꼼히 챙겨가지고, 그 날짜에는 포지션을 안 가져가는 게 좋겠죠. 안 가져가거나, 뭐 아주 조금 가져가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일단 이런 홀짝 매매에 대해서는 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.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들은 예상할 수 없었던 악재죠. 근데 우리나라 주식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뭔가 악재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. 그동안 전례상 악재들이 나올 수도 있고, 우리나라 주식들이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던 종목이 별로 없어요. 삼성전자 정도밖에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면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.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는데, 우리나라 주식을 굳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사면은 그치,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. 이런 고점에서 일단 뭐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고, 뭐 시비 발행이나 뭐 시비 전환이 나올 수도 있고, 뭐 그런 게 안 나오면 좋은데, 아마 앞으로 뭐 상법 개정되고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낮을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우리나라 주식의 특징은 어떤 수급이 쏠리면 급격하게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되돌림이 항상 일어나는 것 같아요. 한미반도체가 그랬고, 그 앞서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그랬죠. 에코프로, 뭐 포스코홀딩스. 또 그 앞서서는 카카오, 네이버가 그랬잖아요. 너무 고점에서는 이렇게 포지션을 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뭐 앞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 포머에 휩싸여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종목에는 끝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런 거를 좀 알고 가시면 장기 투자든 뭐 단기 투자든 간에 그런 리스크들을 좀 줄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미국장 보겠습니다. 미국장 보면 그냥 뭐 혼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다우는 0.03, 나스닥은 0.33, S&P는 0.22% 떨어졌습니다. 장중에 좀 오르다가 지금 장에 좀 불안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쭉 추세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장 후반에 좀 밀려서 이제 끝났습니다. 많이 밀리지는 않았고요. 보시면 그 히트맵에서도 뭐 뚜렷한 게 없어요. 뭐 초록색이나 빨간색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엔비디아는 조금 올랐고, 그 다음에 반면에 브로드컴은 좀 떨어졌습니다. 2.5% 떨어졌고, 대부분 뭐 회색 빛깔이에요. 그래서 뭐 큰 특징 없는 지루한 장이었습니다. 네. 우리나라 시장 볼게요. 우리나라 시장 오늘도 또 디커플링 됐습니다. 코스피랑 코스닥이 엇갈렸는데요. 코스피는 아침에 그 하나 쇼크에서 벗어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달려주면서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요. 코스닥은 0.8% 가깝게 빠졌습니다. 근데 코스닥 거래대금이 7.5조밖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.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수급적으로 보면은 양시장 다 좋았습니다. 코스피도 외국인이 8천억을 샀고, 코스닥도 양매수로 나오면서 수급적으로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어요. 근데 여기 그 코스피 쪽에 외국인이 8,500억인데 삼성전자가 4,800억이고 SK 하이닉스가 또 2,800억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합치면은 7,600억이잖아요. 거의 외국인이 산 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샀다고 보시면 되고, 그래서 그 종목별로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그런 상승장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.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. 네, 그러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 오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엄청 강했습니다. 거래대금도 쓸어가면서 이쪽에서 이제 2% 넘는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수는 올랐습니다. 근데 개별 종목별로 보면은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많죠.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랐고,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요새 달리는 이유는 디램 가격이 좀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. 디램 가격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고, 어쨌든
그 엔비디아 쪽에서도 뭐 소캠이라던가 뭐 신기술들이 몇 가지 나오면서 코스닥 일부 종목들에도 좀 매기가 돈 모습이에요. 그래서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올랐고 하나 마이크론, TLB, 주성 엔지니어링, 3A 로직스 이런 것 종목들이 올랐습니다. 하나 마이크론도 10% 가깝게 올랐고 TLB는 20% 가깝게 올랐습니다.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강합니다. 제주 반도체도 3% 올랐네요. 두 번째 특징입니다.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발표했죠. 유상증자 규모가 무려 3조가 넘고 그 대상도 주주입니다. 주주한테 손을 또 내밀었어요. 저 고점에서. 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서 13%나 빠져서 장을 마감을 했고 하나 그룹지 줄줄이 약세였습니다. 2.2%, 하나 시스템 6.1%, 하나 엔진은 그래도 보합권에 머물렀고요. 하나 비전은 4%까지 빠지면서 하나 그룹주들이 모조리 약세였습니다. 지주사인 하나도 약세였고요. 세 번째 특징은 바이오주죠. HLB가 어제 FDA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서 어제 오늘 점화가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뭐 좋은 뉴스들이 나왔던 유한양행도 7% 넘게 밀리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.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참 흑역사들이 많죠. 흑역사들이 많아서 그 HLB 포함해서 이제 흑역사, 뭐 신라젠, 뭐 흑역사들이 많아서 바이오주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신뢰라는 게 없어요. 신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그거를 오조리 그냥 다 때려 맞습니다. 네.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바이오 투자할 때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홀짝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 좀 다른 종목들도 볼게요. 보니까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이 올랐네요.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이 올랐고 어제 좋았던 2차 전지주들 오늘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. 뭐 LG화학은 강했지만 포홀은 좀 조정을 보였고 네, 삼성 SDI도 좀 조정이었고요. 오늘 로봇주도 좀 안 좋았네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 4% 넘게 빠졌고 그 다음에 전력주도 안 좋았습니다. HD 현대일렉이랑 LS 일렉트릭이 모두 밀렸네요. 반면에 GS 글로벌이 좋았습니다. 그 LNG 가스전, 알래스카 LNG 가스전 그 뉴스가 좀 달고 나오면서 GS 글로벌이 좋았습니다. 네, 장이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는 장입니다.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오르기 때문에 이쪽이 수급을 다 가져가고 코스닥은 수급이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로는 되게 재미없는 장이에요. 뭐 이렇게 악재들이 중간중간에 또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제 오른 종목들도 있고 떨어진 종목들도 있는데 주요 뉴스들 좀 살펴보면요. TLB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소캠 공개하면서 이 소캠이 아마 그 제2의 HBM으로 좀 불리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서버 딴에는 HBM이고 개인 뭐 PC 딴에는 이제 소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소캠 공개하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. 네, TLB가 이제 소캠 관련주로 묶여 있나 봅니다. 그다음 GS 글로벌이 많이 올랐는데요. 모처럼 많이 올랐네요. 근데 이것도 이제 옛날에 대왕고래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인데 오늘 13% 넘게 올랐습니다. 이제 다음 주에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뭐 GS 글로벌이랑 뭐 만난다는 소식이 있나 봅니다. 그리고 뭐 조율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GS 글로벌이 많이 올랐습니다. 어쨌든 그 LNG 그 알래스카 LNG 가스전 관련해서도 뭐 이슈가 뭐 당장 끝나는 건 아니지만 다음 주에 이제 주지사가 방한을 하면 약간 일단락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제로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레이저 옵틱이요. 레이저 옵틱은 의료기기인데 어제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또 많이 올랐네요. 의료기기 관련주 이제 주목받으면서 올랐고요. 그 다음 3A 로직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소캠 관련해가지고 네, 반도체 관련주로 오른 것 같아요.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 마이크론도 그 반도체 패키징, HBM 패키징 하는 거 이런 것들에 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주 오르면서 오늘 9% 넘게 올랐습니다. 하이스틸도 LNG 가스전 관련주죠. 오늘 LNG 가스전 관련주들이 좀 엇갈린 흐름이 나오던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 눌림 쪽에서 좀 반등이 오늘 나오는 하루였습니다. 하이스틸도 네, 그런 관점에서 올렸습니다. 그 다음 3,000단 제약이 7% 오랜만에 올랐네요. 현금 배당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7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바이오주들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있는데 3,000단 제약이랑 코오랑 티슈진이 올랐네요. 코오랑 티슈진도 오늘 6% 넘게 올랐고요. 어제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골 관절염 치료제 이거 허가 기대감이 있다는 뉴스로 해서 코오랑 티슈진은 많이 올랐네요.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랐습니다. 증권사 레포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KB증권이 매수 의견이랑
목표 주가 좀 올리면서 오늘 5% 넘게 올랐습니다. HLB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남 신약이 FDA 승인 불발되면서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. 이게 또 완전 끝난 건 아니고 보완 요청서를 또 받았다 그래요.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의 실망감은 엄청나게 크죠. 그래서 한번 또 속아보나 했는데 또 속았습니다. 네, 뭐 결과를 미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불발되면서 좀 승인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결과를 받았고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. 금감원에서 뭐 중점 심사한다고 하긴 하는데 금감원장이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. 왜 이렇게 종목별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유상증자가 빠꾸 맞을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하나 그룹주랑 같이 묶여서 떨어졌고요. 저 오늘 매매를 좀 해서 다행히 좀 수익이 났는데 포스코 스틸리온 포함해서 LNG 관련주들 몇 개 매매를 했고 포지션이 이건 종결된 매매입니다.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은 그 알래스카 LNG 관련주죠.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일단 알래스카 LNG 그 관련해서 그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좀 살아남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눌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오늘 반등 때 좀 정리를 했습니다. 네. 다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재료 소멸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. 네, 지금까지 뭐 언급드린 종목은 종목 추천이나 뭐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이렇게 리뷰하면 될 것 같아요. 되게 지루하고 사실 힘이 빠지는 장이죠.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지뢰밭들이 막 계속 터져대니까 정말 힘든데 한국장이 좀 상법 개정되고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좀 삼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사태들이 국장에서 장기 투자할 날이 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주말 잘 보내세요.